탄핵 정국의 주역이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봉도사님 김성태입니다. 예, 한 10년은 젊어지셨어요. 오늘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염색도 좀 하시지. 염색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총알처럼 날라오셨다고요. 예, 지금 거짓말하고 9분 만에 왔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박수 칠 것 같죠? 왜 12시로 알고 계세요? 잘못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국조특위 간사로도 활동했던 탄핵소추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왜 이렇게 버벅거리세요, 근데? 소개하기 싫어서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범계 의원입니다. 예, 내가 로고송 하나 만들어줬죠. 예, 해보세요 한번. 내가 뿜는 게 아니야. 내가 뿜는 게 봉지야, 아니야. 예, 방송 들어갑시다. 자, 그런데 오늘도 웃으면 안 되는 날이죠, 사실은. 아니 웃게 만드시잖아요, 저분이. 예, 저분이요? 예, 그분. 저쪽 삼성동. 예, 그분이. S동에 계신 예. 피모. 세상에 참. 예. 자, 마침내 짐을 뺐어요, 어제. 네. 그리고 첫 입장이 전달됐는데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거는 후진 기어놓고 앞으로 달리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안고 가겠다까지는 예. 승복. 뭐 승복의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뒷대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암울하고 참담한 오늘 아침을 맞이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주문과 이유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문은 안고 가겠다. 마치 승복하는 느낌이지만 이유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런 거니까 전우모순 관계. 저는 무슨 예, 이분의 심정을 그대로 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오는 차에서 내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SNS상에서 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난리 났어요. 지금 웃을 상황이냐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불통 대통령으로 이미 뭐 여의도 국회와 상당한 대립의 각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집권당 내부에서도 그런 불통 때문에 김무성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단 한 시간의 어떤 이런 독대 시간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여당인데. 여당 예. 집권당 대표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직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불러서 국정을 논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또 치하하는 그런 시간에 이런 엄청난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퇴임에도 사실상 우선 이 탄핵 심판 과정에도 최종 변론에서도 온 국민들이 그래도 헌재 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과 진심을 우리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과의 한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최후의 변도 서면으로 대처했고 이번에도 본인이 하셔야죠. 그것도 자유한국당 공당의 대변인. 사실상 전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예.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현역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결론은 자유한국당이 본인의 사당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거기에 참여한 또 친박 측근 의원들은 그걸 인정한 셈이죠. 야, 오늘 의원님 때문에 기사 큰 거 터지겠는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당이다. 센 얘기인데. 예, 상당히 센 얘기. 저는 법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 우리 저 형법 총론에 형사 책임 무능력자라는 게 있어요. 형사 책임 무능력자. 무능력자. 예. 14세 미만 죄를 져도 처벌 안 받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건 그건 이제 아니에요. 민법에 나오는 민법에 얘기고요. 나오는 예. 거고. 법무부 죄송합니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민법은 잘 모르시군요. 그런데 민법은 이혼 소송을 해봐갖고 그것도 압니다. 아이고요. 예. 그건 가정법.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큰 죄를 졌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개념에 없고 책임을 인식할 만한 능력이 전 없다. 예.
그래서 형사법적인 책임 무능력자는 아니지만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 무능력자다. 예, 책임이라는 인식이 없는 분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곧 있을 검찰의 대면 조사, 혹시나 있을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저항의 뜻이다. 저항과 대응 태도를 전 보인 거다 이렇게 보이죠. 야, 두 분이 오늘 뭐 세게 하기로 경쟁하고 나오신 것 같아. 어제 삼성동 사자 앞에서도 이 내용과 형식을 볼 때 이게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는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그 극소수의 지지자들을 향한 하소연 수준이에요. 사실상 이 강장의 망국적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어제 탄핵의 당사자로서 본인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상실감과 또 아픔이 크시겠지만 어제 우리 국민들과 많은 또 정당의 입장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탄핵된 대통령의 아픔을 그래도 10분 내만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떨지.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성복의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성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각오와 입장. 그리고 그게 뭡니까? 측근 의원들 그 앞에서 도열해갖고 또 조직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총괄 지휘할 사람들이 서청원 전 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입 대변인은 민의원이 하시고 뭐 수행은 누가 하시고 법률 대리인은 누가 하시고 이렇게 정당 공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전부 다 퇴임한 대통령에 쉽게 말하면 사조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 정서하고도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탄핵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그 대표로 등극하신 날 같아요. 저는 이루 가슴이 아파서 말문이 지금 이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 말문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분한테 말문을 살짝 넘길게요. 근데 오늘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니 아침부터 선배 의원한테.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잘하신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도 이유에 어찌 됐든지 간에 세 분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탄핵이라고 하는 국가 불행사 또 세 분의 어르신들이 목숨을 잃은 개인 가정사의 불행사 이게 겹겹이 쌓인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미소가 나오고 그런 그분에 미소 정도가 대해서 아니라 아주 환하게 그러니까 댓글 이렇게 달리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날 같다. 그렇습니다. 국민들 감정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치인들 지도자에게 가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정서는 공감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감이죠. 가슴으로 21세기 함께 느껴주는 거. 뭐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일자리도 해결하고 경제도 해결하고 민생도 해결하는 안보도 해결하고 그럼 좋지만 여러 가지 국내적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어떤 조건도 있고 문제점도 많으니까 쉽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감의 지수는 감성 지수는 중요한 건데 그렇죠. 당신 때문에 그것을 가슴 아파서 그날 목숨을 잃은 세 분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최소한 너무나 가슴 아프다 라는 정도의 표정이나 메시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것을 볼 때 이분이 정말 국민들하고는 따로 노시는 그런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이게 가끔가다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온지 모르거든 우리 청취자분들.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냥 부르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 박범계 위원장이 표현했듯이 훌륭하신 김성태 위원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게 제대로 위원장 예우를 받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사당이다. 그리고 우리 준비 살짝 들어오시기 전에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이제 좀 부끄럽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래도 오늘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력 10위까지 발돋움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적 어떤 판단과 또
이념적 판단이 있지만 그래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갖추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그럼요. 이끌었어요. 예. 근데 그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버린 사람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보수의 가치라고 믿었는데 지금 봤더니 그게 보수의 아니고 가치를 송두리째 결론은 뽑아버렸다. 본인이 탄핵되시면서 남긴 것은 그렇죠. 엄청난 이 사회적 갈등의 오른편에 예. 거구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충성스러워 열성스러운 지지자들을 예. 왜 거구 세력, 수구 세력으로 만듭니까? 건강한 보수 세력의 한 축으로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진보와 균형을 갖추면서 대한민국의 예? 더 큰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왜 극단적인 세력을 만드는지 저는 이 아침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극우 정당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태세를 갖췄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 유죄 확정될 거다 이런 그러면 얘기 아니에요? 헌재 결정한 재판관 8명의 그 전원 일치 결정을 그러니까요. 얼마나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진실을 시간이 가서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박범계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시죠? 아니요 전혀 그렇죠.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 일종의 예. 인생의 전환점.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그 뽑았어요. 직구져요 하여튼 참. 그런데 네.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예, 예. 말씀하셨듯이 예. 보수도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고 진보도 건강하게 물론입니다. 태어나야 예, 되잖아요. 극단적인 건안 좋죠. 보수가 저렇게 죽어가는 상황을 즐길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죽어가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저는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 예. 이제 극단적인 극우의 이제 일종의 그 구렁텅이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평가신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저질렀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의 흐름이 이번 탄핵 결정으로 저는 멈추고 물론 촛불 민심은 개혁을 해라 적폐청산의 근원을 파헤쳐라라는 민심이 있지만 예. 그래도 국민적인 보편적인 정서는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대선으로 가서 일종의 평화적인 어떤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분이 일종의 이런 방식으로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고 그것이 저는 가시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민심은 국민이 아니고 당신을 지지하러 나왔던 그 소위 이제 태극기로 표현되는 그 극렬한 친박 집회의 그분들만 오로지 국민인 거죠. 극렬한 탄핵 반대 세력. 그렇습니다. 한 20%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을 철저하게 결집시키고 그 속에서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사당화처럼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종의 야당 민주당의 정권이 들어선 뒤에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독자적인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저는 일종의 계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를 가장 즐겁고 재밌게 얘기하는 정봉재 정치쇼. 지금은 청문회 스타시죠. 김성태 의원님과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 저희들끼리만 하지 않고 저희는 소통에 능한 방송입니다. 샵 1035,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돈도 살짝 받으면서 모시겠습니다. 이 두 분들께서 정말 그 엄숙한 청문회장에서 사이다 발언, 그다음 국민들에게 청량제를 선사하셨는데 그때 당시 재밌는 상황을 저희가 한번 잠깐 편집해봤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두 분 청문회 때 발언 내용. 먼저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이죠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을 국민 밉상, 우병우 전 수석을 호되게 꾸짖는 장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우병우 정인 그 자세 바르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부하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그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메모는 짧은 시간에 잠깐 메모하라고 허용한 것이지 본인의 답변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기 위한 자세로 메모를 허용하는 게 위원장이 아니에요. 자세 바르게 하시고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네, 위원장 말씀 여기가 뭐 요의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 뭐 회의 장소 회의하러 왔어요?
자세 바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알지 아유, 못하십니까? 우병우적인 답변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네?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뒤로 모른다고 뻗쳐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에?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게 그게 답변 자세예요?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의자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자 아니, 계속하세요. 김성태 위원장님, 예. 그때 무척 화가 나셨던 것 같은데 욱하고 또 덤비려고 그러는 모습도 보여요? 국민 밉상이. 예? 저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청문회 당시의 인상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날 저렇게 망가지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했는데 예. 정말 결정적 조언을 하신 분은 틀림없구나.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진실도 예. 이제 검찰이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께 질문이 들어왔어요. 청문회 인상 깊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청문회 나가시기 전에 포스 있는 모습 연습도 하시나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모들께서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저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300분의 1의 사나이예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중도의 근로자, 노동자로 나가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어요. 아, 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은 많잖아요. 예. 중동에 직접 노동자로 가고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관리직이 아니라 노동자로. 노가다직, 예. 현장직. 1980년대 초 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예. 약 한 40km 떨어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풀한폭이 나지 않는 그 삭막한 아니, 그만하세요 곳이었어요. 이제. 그때 귀국할 때 TV 옆에 딱 끼고 들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 뭐 가방 그때 3개를 가지고 진짜로요. 오. 예. 제가 그래도 존경하잖아요. 예. 자, 이제는 박범계 의원님 청문회 화제 장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뽑아보실까요? 예. 자, 아직 준비 안 돼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자, 한번 뽑아주시죠. 감사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 감사관 그렇지만 들어보세요. 한 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걸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위원장 할 때군요. 죄송합니다. 네. 김경숙 증인, 잠깐만요, 장 의원님.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아니, 그 엄숙한 자리에서 왜 뿜어요? 무슨 고래예요? 고래 물 뿜게? 고래는 등에서 뿜죠. 저 장면이 왜 그런가 하면요. 예. 우리 잘 이해가 안 됐어. 청문회 스타 중에 한 사람이 장재원 의원이에요. 예. 정말 정인들에 대해서 호된, 예? 예. 그리고 정말 뭐 이 정인들이 인정사정 없이 고민할 시간도 없이 호되게 몰아한 정인이에요. 장재원 의원요? 예, 네, 그런 저하고 친해요, 아주. 신문위원인데 술친구야, 술친구. 자기가 정인 다 야단치고 신문할 거 다 해놓고 박범계 의원이 사회를 보는데 예. 박범계 위원장 보고 정인 호되게 꾸짖어 주세요. 자기가 다 꾸짖고. 다 해놓고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정확한. 역시 그래. 김성태 위원장. 아니, 김성태 위원장님이 꼭 뭐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면 저보고 이제 뭐 제1야당이니까 그러시긴 하겠지만 저보고 이제 대행을 하시라고 하시잖아요. 예. 제가 대행할 때마다 의원님들 요구들이 많아져요. 김성태 위원장님은 굉장히 좀 엄하게 운영을 하시고 저는 야당이니까 아유 좋습니다 이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재원 의원께서 제가 예견을 했어요. 예. 저럴 것이다 했더니 딱 그 순간에 그렇게 위원장님 그러길래 너무 제가 생각한 거하고 일치해가지고 그냥 뿜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상시에도 그냥 술 먹다가도 뿜고. 아니. 어떨 때 너무 뿜어갖고 무지개가 서려요. 아니 형님. 제가 국조특위 기간 중에서도 예. 저분이 원래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인들이나 또 교섭단체 이 국조특위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데도 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정확한 사람이고 또 그럼요. 판단 자체가 법조인의 어떤 그런 자세가 늘 묻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저 양반 참 이 간사면은 좀 정치력도 있고 좀 때로는 유한 면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저 사람은 법조인의 어떤 그런 꼿꼿한 자세가 늘 몸에 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원장 사회반 보면 또 유한 사람이에요 또.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법적 투쟁 앞으로의 예, 예. 예상도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네. 법적 투쟁을 내가 강경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예, 이런 붙어보겠다. 메시지가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서 절절한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면 아니 그 뒤에 탄핵 결정이 난 뒤에도 어제 밤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였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일이었을 겁니다.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예, 수사? 전직 대통령인데 예. 당장 사법 처리하는데 상당히 난감했을 텐데 저렇게 한번 맞짱 떠보자. 대한민국 최고재판소가 최소한의 탄핵 사유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 준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예. 1, 2, 3 이거 다 인용 안 했잖아요. 5개 중에 딱 하나만 인용하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상당히 난감해졌는데 오히려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출국 금지도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청와대 압수수색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런 박명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가야 할 일을 얘기해 주세요. 나라가 이런 국민들만 죽을 고생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이 우리 나라가 박근혜 이제. 대통령은 사실상 헌법이 해고를 했습니다. 예. 국민이 해고의 사유와 또 진실을 촛불로 예. 호소한 것이고요. 지금 먹고 살기 너무 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그런 분위기는 예. 국민이 부여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최순실을 한마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게끔 허용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통치자는 권력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그런 마키아벨리의 충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 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으로 비롯된 친박 세력들이 우리나라 이 정치사회 예. 또 언론에 기사거리로 중심에 서는 거 이 자체가 조심해야 될 뿐. 예. 지금 그 중심에 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국민들이 얘기해 줘야죠. 뿅 지구에서 떠나가. 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언론들이 예. 이미 아픈 부분을 헌재가 결정을 했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시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또 일상으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분열된 나라를 네.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국민들을 더 하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진정 어린 나라 걱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샵 1035로 문자 계속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7030님, 박범계 의원님, 청문회 때 푸아 자꾸 생각납니다. 매닝 공구박스님, 자세교정 전문의 김성태 의원님, 은퇴하면 카이로프락틱 내셔야겠어요. 자, 3838님, 따뜻한 시사 토크 재밌습니다. 11시에 해주신 정말 좋네요. 채널 고정할 겁니다. 앞으로 25년간 쭉. 자, 시간 잠깐 남았는데요. 검찰 수사. 고민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 수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수사를 전광석화처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예. 현 김수남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의문이 있습니다. 예.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거 털어내려면 과단성 있는 수사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청문회 스타 그다음 국조특위 위원이었죠. 죄송합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뿜을 뻔했어요. 박범계 의원님 두 분 감사하고요. 앞으로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우리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같이 함께 하실 분 스카 요정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어떻게 의원입니다. 왔을까?
그래서 오지는 않고 차 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평론계의 4대 천왕이라고 김어준 씨가 얘기했죠.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거 이제 그 여의도에서 예. 양지탕에 소주 한잔 하시죠. 그 집 좋아합니다, 저도. 근데 이런 아재 개그에 터지는 분들이 우리 이게 주 시청자들이 예. 주부분들이 많거든요. 아. 처음 정치에 접하는. 싫어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는 정치를 제가 70억 분의 1에 사나이니까 왜 70억 분의 1이냐. 정치계 효도로. 전 세계에서 정치를 가장 재밌게 얘기해주는 1인. 1인. 스카이요정 나오니까 살짝 좀 후달리네. 아니, 저는 저기 미방이 아닙니까? 예. 생물학적으로 보면 70억 분의 확률로 내가 살아남았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70억 분의 1의 사나이가 효도, UFC의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벌써 왔어요. 김영진 의원님이시다. 김경진. 박가연님이 김경진 의원님이다. 오늘도 시원한 토크 부탁드려요. 조의란 김경진 의원님 짱 감사합니다. 자, 김 의원님. 네. 메시지가 저항하겠다, 네. 불복하겠다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주제는 검찰 수사 어떻게 되냐. 네. 여기에다 한번 초점을 좀 맞춰보시죠. 예. 검찰이 그러니까 첫째 이게 얼마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할 거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바로 그렇죠. 보고 싶은 점이잖아요. 예. 검찰 입장만 생각하면 예. 내부적으로 이견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인 주류는 검찰이 워낙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었잖아요. 이번 사건 예. 때문에 반가이 하고 싶을 거예요. 원상 회복하고 싶고. 전문 용어 팍팍팍. 네. 반가이. 원상 회복하고 예. 싶을 거여서 특히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이거든요. 아하. 공수처는 결국은 검찰청 대검을 두 개로 쫙 쪼개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대검 검찰의 특수기능 대검과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완전히 별도로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노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들여다보겠다. 그렇죠. 예, 수사를 경쟁시키겠다. 예, 그런데 검찰에는 사실 비상이 걸렸어요. 전국에 있는 검찰청에서 예. 지역구 의원들 만나서 밥 먹자,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우리 얘기 좀 들어봐라. 예. 이거 검찰청 두 개로 쪼갠다고 나라가 더 잘 될 것 같냐, 뭐 난리라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 공수처 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임이라 회복이 돼야 이게 막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 동력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 지난번 작년 10월 11월까지 이 삽질했던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 분노가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장 엄정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다. 예, 통상적인 검찰에 대한 예측인데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공범으로 적시된 피의 사실이 13개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사 기록이 지금 몇만 쪽 아니에요. 이정미 재판관 뭐 트럭 몇 대 분량이네. 10만 쪽. 10만 쪽. 그거를 다 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 뭐가 어디 있고 이렇게 변명할 경우에는 뭐가 여기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딱 이제 수사 주체들이 검사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얼마만큼 신속하게 다운로드가 될 것인지 머릿속으로 이게 또 하나의 실무 기술상의 이 관건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 2890님이 양언니 양 변호사님 너무 멋져. 왜 양언니의 별명이? 이전 방송 이 같은 시간대에 남희석 씨가 예. 저를 양언니라는 별명을 붙여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허. 예, 그런 일이 있어. 잊고 싶은 별명이었는데 안 잊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예, 김 의원님 모시 중한디 해보삼. 무엇이 중한디. 예. 그런데 예. 자 이제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다. 엄중하게 할 것이다. 그럼 국민들이 지난번에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는 게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원래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고 저도,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도 떠났고 그 보안기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집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주인도 빠졌는데 보안기 내려졌어요. 네, 보안기 내려졌습니다. 어허. 오늘 안에 대통령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태극기 옆에 보안기를 올리게 돼 있는데 그거는 탄핵이 결정되는 날 이미 내렸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사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원래. 근데 처음에 막았던 이유가 대통령이 있는 데고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 개방할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름으로 맡긴 했습니다만은 그 형사소송법 원리는 하나도 안 바뀌어서 아하. 오히려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개방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걸 누가 허락을 해줘야 하느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호, 경호실장 그런 논리가 비서실 되네. 그때도 사실은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름으로 거부하긴 했지만 사실은 황교안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오다였다. 왜냐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최종 결정권자는 권한대행이었는데 그때 황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 그러면서 그냥 두 사람 명의로 거부한 걸 사실상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지금은 상황도 바뀌었고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그 대통령 수사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거기 뭐 차명폰 의혹도 있었고 안정권 저수석 그 37건 수척도 청와대 숨겨놨던 거 아니에요? 거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이번에 탄핵이 안 됐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또 탄핵 사유로 못 넣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 파악을 하려면 청와대 문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황 권한대행이 해줄지 안 해줄지가 좀 걱정이에요. 근데 이게 예.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 국가안보시설,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자의 승낙을 받고 해야 되지만 예. 책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같은 조항에.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거기에 이제 검찰이 수사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야 예. 되고, 근데 수사하고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군사 보안이라든지 남북 외교 관계의 어떤 보안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검찰이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법을 해석을 하면 압수수색을 할 때 옆에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 같이 임석을 해가지고 보면서 국가시설이냐 안보시설이냐. 국가 내용이나 이걸 일일이 하나씩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령 뜯어서 분석할 때는 거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옆에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제 보다 보면 이게 분석하는 사람이 그냥 우발적으로 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라든지 위에 앞부분 하나 정도만 봐서 이게 국가안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요건 배제합시다. 아니라 싶으면 요건 압수수색합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시네. 네. 근데 근데 지난번에 황교안 총리 대행이 네. 이런 점까지도 거기도 그 법률가입니까? 변호사도 잠깐 했었고. 네. 황교안 총리가 사실은 법을 이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전향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 예. 거부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거를 했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인데, 문제는 사람이 이게 가오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 가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이게 가오는 표준말로 하면 뭐죠? 갑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큰 소리 쳤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게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입장을 바꾸기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론의 힘으로 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여론의 힘 얘기하지 말고 국민들 힘들어 죽겠어요. 또 촛불 들라고. 아 근데 필요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하나의 방패인데 방패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슨 방패요? 뭐냐면 지금 이 압수수색 전 단계로 대통령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또 아예 못 봐요. 그러네. 30년이나 그 정도 30년 동안 고등법원장 영장을 내주거나 국회 제적 3분의 2가 아니면 못 보는데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적절하기도 하고. 지금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서버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대통령은 모든 결재를 전자문서로 하는 게 지금 원칙이거든요. 받고 나서. 근데 그거를 다 묶어버리면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죠. 그래서 실은 수사가 특수본 수사가 이릉 완료될 때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기록보존소로 가는 것은 급한 일은 아니에요. 급한 일은 아니죠. 예, 대통령 퇴임하면서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원래 예. 6개월 걸리는 거예요. 네, 원래. 그래서 그거는 스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국회에서 사실은 대행에게 명확하게 그 요청을 해야 되고. 의사피력을 해둬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네. 지금 현 당면의 과제가 네.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을 네. 이게 국가안보 군사시설이지만 네.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 네. 이제는 받아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의무도 이렇게 딱딱 제한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무차별로 압수수색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니 네. 서서히 해라. 그렇죠.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할 때 군사 기밀이라든지 외교 기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청와대의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같이 임석해서 같이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자. 예, 알겠습니다. 네. 정봉재 정치쇼 소통하는 청취자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폭탄 오늘도 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자, 매닌 공구 박사님, 가오는 강단으로 치면 우리가 순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오는 강단으로. 예, 결기. 예. 그다음 갑바는 예. 가오로 풀고 가오를 다시 한번 강단, 결기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박미아님, 정치 얘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 처음 알았네요. 김희경님, 설거지하면서 듣고 있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아, 이런 분들 좋아요. 예. 조이라님, 봉도사님 팬이에요. 매일 출석할게요. 사랑할래요. I love you too. 이건 저도 두 분 다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수진님, 정말 압수수색 해야죠. 근데 예. 양원님, 야왜 처음? 아니 장대 그 변호사님. 이절 주세요. 아니 우리 남이석하고 또 저하고 그 절친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왜 절친하다고 호치까지 또 따라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누가 내가 이거 남이석 그 프로 뺐었다고 또 나를 까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석이 양보해 준 거예요. 자, 양원이 어쨌든 잊어먹었잖아. 뭘. 아니 그런데 대통령 수사. 예, 아니, 대통령 이제 수사에 들어가야 되잖아. 청와대 예. 압수수색 그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그 김성태 의원님, 예. 그 다음에 이제 박봉계 의원님 편해졌다. 네.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은 한 축에서는 이게 아주 완전 수구 정당으로 또 세력화가 됐기 때문에 네. 만만치 않다. 어떻게 보세요? 걱정돼요. 저도 어제 돌아가는 그 사저 들어가는 그 모습 보고 굉장히 좀 충격받았거든요. 당선된 줄 알았어요. 저는 확실히 보통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는 생각하는 방법이 아예 다른 게 아니냐. 어떻게 예.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근데 그 얘기는 뭐 국민들이 다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문제는 거기에 어제 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예. 사저 앞에 집회 시위 신고를요 4개월 동안 해놨습니다. 어허. 앞으로 4개월 동안 그 앞에 진을 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요. 네. 사람 숫자 빠지잖아요. 아유. 진짜 맥 빠집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경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청와대 뭐 행정관 박 전 대통령 주변의 행정관들도 아직도 뭐 싸워야 된다는 식의 거를 공공연하게 SNS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요? 신에기면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라는 식의 문자를 그 맞아요. SNS를 네. 올리고 그러면 아주 핵심인 사람들까지는 골목에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몸으로 저항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인재 의원이 그랬잖아요. 가스통 앞에 두고 그렇죠. 못 나간다. 예,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피해가 생겨요. 검찰에 소환을 해요. 가고 싶은데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나가겠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와요.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럼 거기서 물리적 충돌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상당히 지연수를 쓸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좀 본때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순실 귀국할 때 네. 그때도 20시간 하루 이상을 그냥 놔뒀잖아요. 그때 증거인멸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령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 사저 앞에서 사람들이 에어싸고 지지자들을 막는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 그 공무집행방해로 다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현장에서 돼요. 다 체포해야 돼요. 다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나 이런 사람들의 헌법 위반 주장, 예. 법 파괴적 행위를 우리 사회가 용납할 것인지 그것도 이게 무슨 의인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무슨 항일투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서 범법 행위를 가중한다? 예.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항민 투쟁했어요. 국민의 저항에서 투쟁한 거예요. 항민 투쟁. 네, 현실적으로 한 예. 가지만 덧붙일게요. 예.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최순실 재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시작됐습니다. 4개월이잖아요. 3개월 내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특검법에 의해서. 공범이잖아요. 근데 공범을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넘기게 되면 그럼 그 사람들은 공범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재판이 끝나버리면 아니 3개월 지나면 예. 1차 구속 기간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1심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6개월까지는. 근데 제가 6개월까지. 드린 말씀은 특검법에 의해서 기소가 된 사람들은 예. 3개월 안에 1심에서 결론을 내야 돼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빨리 내야 돼요. 3, 4, 5월 말이면 끝내야 되는데 그럼 공범인데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구속해서 그때 형량을 선고를 하고 예. 다른 공범을 받은 사람은 재판도 못 넘기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는 특수본이 그 강요죄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특검은 뇌물죄로 기소했잖아요. 네. 그럼 어디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형사재판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해야 그것도 되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러려면 거예요.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헌법 행위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라. 그런데 당마다 입장이 좀 틀려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치 구단 저하고 레벨링이 좀 비슷한 것 같은 박지원 대표께서 뭐라 그랬냐면 탄핵 당했으니 슬퍼할 시간을 줘야 한다. 이거 좀 천천히 수사라는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받아들이긴 그렇게 받아들이죠. 저희는 일관되게 예. 그쪽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로서 비난하는 것은 이제는 자제하자. 법적으로 가자. 예, 법적으로 법률상의 문제들은 사법부나 검찰에 전적으로 맡기자.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라, 뭐 신속하게 구속 수사해야 된다, 엄히 처벌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검찰이 검찰의 알아서. 수사 논리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도록 오호. 하고 우리는 눈 부릅뜨고 예. 입법부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 감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똑바로 못할 때는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지만 예. 지금은 뭐라고 하지 말자.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그쪽에 대해 지지자들이 옳건 그르건 간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마음을 아파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를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었고 예. 다만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사저로 들어가시기 직전의 과정을 보시고 구단께서도 조금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아따 지난해 아침에 말씀의 뉘앙스가 살짝 바뀌더라고요. 야, 그런데 스카이 좀 많네. 네. 탄핵 당했으니 슬퍼할 시간을 줘야 한다. 딱 5마디 한 거거든요. 5 어구를 해석을 한 200어구로 해석을 해. 자, 소통하는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문자 폭탄 계속 쏟아집니다. 금요일에 탄핵되면서 바로 검찰에 청와대에서 함께 짐 빼는 거 봤어야 하는가요? 답답한 게 많네요. 즉 검찰이 바로 그때 구인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뭐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김미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김명희님, 이 방송 처음 듣는데 앞으로 들을 때마다 지식이 팍팍 채워질 듯 웃다 보면요. 하루에 정치 1단씩 9일만 되면 정치 9단 됩니다. 9일만 되면 박지원 대표하고 이제 맞짱 뜰 수 있어요. 자, 김정희님 지금 부업하며 듣는데 정치 얘기 너무 재밌어요. 김영민님 1시간 너무 짧아요. 시간 늘려주세요. 출연료 늘려주세요. 4223님 뉴스처럼 딱딱하지 않고 시원하게 웃게 해주셔서 정말 좋네요. 지금 이 시간은 스카이정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그다음에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 다 지났네요. 자, 그런데 이제 특수본이 양 변호사님 예. 특수본이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대기업 문제 있죠. 네. 나머지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CJ, 롯데, SK 쭉쭉 줄줄이 사탕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미 433억 중에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넘긴 것도 네. 삼성 다 이재용 뇌물죄 뇌물로 구속했거든요. 갔다라는 거고요. 구속했거든요. 네. 나머지도 그럼 다 뇌물되는 거죠. 아니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가능성 어쨌든 높아졌죠. 가능성 굉장히 그다음에 우병우 어떻게 할 높아졌고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인데 우전석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유기 같은 것이 인정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청와대 문건을 확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청와대 뭘 압수수색 했는지 안 들어가야 했는지를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장을 못 받았는데 박영수 특검이 그만두면서 그 얘기했죠. 제발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거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한돼 있었어요. 특검법에 따라서 지금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것만 수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기소도. 근데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족회사 정관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 대상이 없잖아요.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특검은 못했죠. 특별수사본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그 개업했을 때 잠깐 1년 동안에도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고 하니까 수입력 기록하지 않고 받았던 그렇게 내용들도 돈도 많으신 분이 왜 그러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수사를 하면 또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7시간도 다시 봐야 돼요. 세월호 7시간 꼭 봐야 돼요. 그날 세월호 가족들이 그 10일 날 아니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2분이나 보충 의견을 내가지고 이진성 제대로 김일수. 제대로 일 안 한 거 맞다. 근데 다만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를 파면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뿐이다라고 장문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검찰이 한을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전체 89쪽 중에서요. 김일수, 이진성 그 보충 의원 17쪽. 그렇죠. 비율로 20%. 이렇게 보충 의원이 많은 적이 없어요. 법무부 출신입니다, 제가. 저희 당 이용주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요. 예. 저는 직접 분석은 못 해봤는데 그 특검에서 이제 통화내역 조회를 했지 않습니까? 대포폰들. 예. 그 삼청동 관저에서 집중적으로 착발신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청담동이고. 예. 근데 문제는 그 세월호 당일날 그날은 희한하게 관저에서 착발신이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전화 내역 무서운 보시면 무서운 얘기를 하시네. 그럼 착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전화를 안 썼거나, 안 썼거나. 전화를 써야 할 사람이 없었거나. 없었거나. 이거 무슨 일. 저 지금 어마어마한 생각났어요. 말씀을 하시고 저 예. 진짜 소름 끼치는 이용주 의원님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나야지. 그런 분석을 어디서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거 확인이 되면 대응 사고네. 확인을 왜냐면 어제 혹시 TV 중계 보시다가 네. 예. 저 박 전 대통령 차 떠나고 이럴 때 카메라 흔들리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카메라 중계 상황이 살짝 끊겨요. 움직일 때마다 전파 방해를 쏘거든요. 예. 대통령이 가는 데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렇게 뭐 통신 장비 이런 거 도감청도 못하고 거기서 뭐 폭탄 같은 거 터뜨려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움직일 네, 때마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두 개를 겹쳐보면 네. 그런 장치가 만약에 다른 데서 가동됐던 게 나온다면 네. 정말 큰일인 거죠. 그때 청와대에는 없었고 다른 데서 그게 움직였다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지네. 검찰이 어차피 왜냐면 통화 기록은 나오니까. 통화내역 조회 특검에서 했던 거 그대로 넘겨받을 수밖에 없고 예. 대통령 소환될 수밖에 없고 소환되면 물어볼 수밖에 없고.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의원 말씀하신 거 하나를 더 붙이면 왜 차명폰 시간을 하냐면 공용폰도 같이 다니거든요. 그걸 맞춰보면 돼요. 공용폰 위치가 나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 1811님, 이 양반들 대한민국 모든 방송 청취를 독식할 기세네요. 저 양반 맞습니다. 정도전 후손입니다. 자, 김경진 의원이 네. 한 1, 20초 잠깐 남았는데 잠깐 네.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제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예. 예. 검찰 예. 화이팅. 검찰 그리고 화이팅.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검찰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다음에 4대 천왕 양원님 양지열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검찰을 한번 믿는 자세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뽑았어요. 자, 그런데 직구져요, 하여튼 참. 그런데 네.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예. 말씀하셨듯이 예. 보수도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고 진보도 건강하게 물론입니다. 태어나야 예, 되잖아요. 극단적인 건 안 좋죠. 보수가 저렇게 죽어가는 상황을 즐길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죽어가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저는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 예. 이제 극단적인 극우의 이제 일종의 그 구렁텅이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평가신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저질렀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최수실과의 국정농단의 흐름이 이번 탄핵 결정으로 저는 멈추고 물론 촛불 민심은 개혁을 해라, 적폐청산의 근원을 파헤쳐라라는 민심이 있지만 예. 그래도 국민적인 보편적인 정서는 이쯤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대선으로 가서 일종의 평화적인 어떤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분이 일종의 이런 방식으로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고 그것이 저는 가시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민심은 국민이 아니고 당신을 지지하러 나왔던 그 소위 이제 태극기로 표현되는 그 극렬한 친박 집회의 그분들만 오로지 국민인 거죠. 극렬한 탄핵 반대 세력. 그렇습니다. 한 20%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을 철저하게 결집시키고 그 속에서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사당화처럼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종의 야당 민주당의 정권이 들어선 뒤에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독자적인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저는 일종의 계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를 가장 즐겁고 재밌게 얘기하는 정봉재 정치쇼. 지금은 청문회 스타시죠. 김성태 의원님과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 저희들끼리만 하지 않고 저희는 소통에 능한 방송입니다. 샵 1035,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돈도 살짝 받으면서 모시겠습니다. 이 두 분들께서 정말 그 엄숙한 청문회장에서 사이다 발언, 그다음 국민들에게 청량제를 선사하셨는데 그때 당시 재밌는 상황을 저희가 한번 잠깐 편집해봤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두 분 청문회 때 발언 내용. 먼저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이죠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을 국민 밉상, 우병우 전 수석을 호되게 꾸짖는 장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독대 시간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여당인데. 여당 예. 집권당 대표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측근 직원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불러서 국정을 논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또 치하하는 그런 시간에 이런 엄청난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퇴임에도 사실상 우선 이 탄핵 심판 과정에도 최종 변론에서도 온 국민들이 그래도 헌재 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과 진심을 우리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과의 한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서면 그 최후의 변도 서면으로 대처했고 이번에도 본인이 하셔야죠. 그것도 자유한국당 공당의 대변인. 사실상 전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예.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현역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결론은 자유한국당이 본인의 사당임을 본인이 사당임을 선언하는 만천하에 공포하고 거기에 참여한 또 친박 측근 의원들은 그걸 인정한 셈이죠. 야, 오늘 의원님 때문에 기사 큰 거 터지겠는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당이다. 사당이다. 센 얘기인데. 예, 상당히 센 얘기. 저는 법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 우리 저 형법 총론에 형사 책임 무능력자라는 게 있어요. 형사 책임 무능력자. 무능력자. 예. 14세 미만 죄를 져도 처벌 안 받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건 그건 이제 아니에요. 민법에 나오는 민법에 얘기고요. 나오는 예. 거고. 죄송합니다. 법무부 갔다 오셨기 때문에 민법을 잘 모르시군요. 그런데 민법은 이혼 소송을 해봐갖고 그것도 압니다. 아이고, 예. 그건 가정법.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큰 죄를 졌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개념에 없고 책임을 인식할 만한 능력이 전 없다. 예. 그래서 형사법적인 책임 무능력자는 아니지만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 무능력자다. 예, 책임이라는 인식이 없는 분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고 더 나가서 이것은 곧 있을 검찰의 대면 조사, 혹시나 있을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저항의 뜻이다. 저항과 대응 태도를 전 보인 거다 이렇게 보이죠. 야, 두 분이 오늘 뭐 세게 하기로 경쟁하고 나오신 것 같아. 어제 삼성동 사자 앞에서도 이 내용과 형식을 볼 때 이게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는 예.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그 극소수. 국민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감의 지수는 감성 지수는 중요한 건데 그렇죠. 당신 때문에 그것을 가슴 아파서 그날 목숨을 잃은 세 분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최소한 너무나 가슴 아프다 라는 정도의 표정이나 메시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마저도 없는 것을 볼 때 이분이 정말 국민들하고는 따로 노시는 그런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아, 이게 가끔가다 이름을 불러줘야 돼. 그래서 누가 나온지 모르거든. 우리 청취자분들. 불러야 됩니다. 예, 근데 그냥 부르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 박범계 위원장이 표현했듯이 훌륭하신 김성태 위원장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이게 뭐 좀 제대로 위원장 예우를 받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하여튼 사당이다. 예. 사당이다. 예. 그리고 우리 준비 살짝 들어오시기 전에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이제 좀 부끄럽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예. 그래도 오늘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력 10위까지 발돋움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많은 뭐 정치적 어떤 판단과 또 이념적 판단이 있지만 그래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갖추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그럼요. 이끌었어요. 예. 그런데 그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버린 사람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보수의 가치라고 믿었는데 지금 봤더니 그게 보수의 아니고 가치를 손들지 결론은 뽑아버렸다. 본인이 탄핵되시면서 남긴 것은 그렇죠. 엄청난 이 사회적 갈등의 오른편에 예. 거구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충성스러워 열성스러운 지지자들을 왜 거구 세력, 수구 세력으로 만듭니까? 건강한 보수 세력의 한 축으로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진보와 균형을 갖추면서 대한민국의
예? 더 큰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왜 극단적인 세력을 만드는지 저는 이 아침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극우 정당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태세를 갖췄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 유죄 확정될 거다 이런 그러면 얘기 아니에요? 헌재 결정한 재판관 8명의 그 전원 일치 결정을 그러니까요. 얼마나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진실을 시간이 가서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박범계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시죠? 아니요 전혀 그렇죠.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 일종의 예. 인생의 전환점.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소수의 지지자들을 향한 하소연 수준이에요. 예. 사실상 이 강장의 망국적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예.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어제 탄핵의 당사자로서 본인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상실감과 또 아픔이 크시겠지만은 어제 우리 국민들과 많은 또 정당의 입장들도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탄핵된 대통령의 아픔을 그래도 10분 내만큼 이해하려고 많이 했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떨지. 그렇지만은 예.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승복의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승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각오와 입장. 예. 그리고 그게 뭡니까? 집권 의원들 그 앞에서 도열해갖고. 또 조직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총괄 지휘할 사람들이 서청원 전 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 대변인은 민의원이 하시고 예. 뭐 수행은 누가 하시고 법률 대리인은 누가 하시고 이렇게 정당 공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전부 다 퇴임한 대통령의 쉽게 말하면 사조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 정서하고도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탄핵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그 대표로 등극하신 날 같아요. 저는 이루 가슴이 아파서 예. 말문이 지금 이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예, 그 말문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분한테 말문을 살짝 넘길게요. 예, 근데 오늘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니 아침부터 선배 의원한테. 아,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잘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도 이유에 어찌 됐든지 간에 세 분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 예. 탄핵이라고 하는 국가 불행사 예. 또 세 분의 어르신들이 목숨을 잃은 네. 개인 가정사의 불행사 네. 이게 겹겹이 쌓인 거거든요. 예. 여기서 어떻게 미소가 나오고 그런 그분에 미소 정도가 대해서 아니라 아주 환하게 웃고 환하게 그러니까 웃는. 댓글 이렇게 달리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날 같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감정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치인들 지도자에게 가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정서는 공감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감이죠. 가슴으로 21세기 함께 느껴주는 거. 뭐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일자리도 해결하고 경제도 해결하고 민생도 해결하는 안보도 해결하고 그럼 좋지만 여러 가지 국내적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어떤 조건도 있고 문제점도 많으니까 쉽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는 탄핵 정국의 주역이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봉도사님 김성태 의원. 예, 한 10년은 젊어지셨어요. 오늘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염색도 좀 하시지. 연생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총알처럼 날라오셨다고요. 예, 지금 거짓말하고 9분 만에 왔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박수 칠 것 같죠? 왜 12시로 알고 계세요? 잘못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국조특위 간사로도 활동했던 탄핵소추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왜 이렇게 버벅거리세요? 근데 소개하기 싫어서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범계 의원입니다. 예, 내가 로고송 하나 만들어줬죠. 예, 해보세요 한번. 내가 뿜는 게 아니야. 내가 뿜는 게 봉지야, 아니야. 예, 방송 들어갑시다. 자, 그런데 오늘도 웃으면 안 되는 날이죠, 사실은. 아니 웃게 만드시잖아요, 저분이. 예, 저분이요? 예, 그분. 저쪽 삼성동. 예, 그분이. S동에 계신 예. 피 모으고. 세상에 참. 예. 자,
마침내 짐을 뺐어요 어제. 예. 그리고 첫 입장이 전달됐는데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거는 후진 기어놓고 앞으로 달리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안고 가겠다까지는 예. 승복. 뭐 승복의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뒷대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암울하고 참담한 오늘 아침을 맞이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주문과 이유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문은 안고 가겠다. 마치 승복하는 느낌이지만 이유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런 거니까 전후 모순 관계. 저는 무슨 예, 이분의 심정을 그대로 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오는 차에서 내리는 그 네. 모습에 대해서 SNS상에서 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난리 났어요. 지금 웃을 상황이냐 이게. 예. 그러니까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불통 대통령으로 이미 뭐 여의도 국회와 상당한 대립의 각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집권당 내부에서도 그런 불통 때문에 김무성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단 한 시간의 어떤